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인데 장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 여전히 2,600선을 다시 탈환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업사부님? 네,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 시청자님들께 많은 분들은 좀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제가 며칠간 계속 또 5월 말 그다음에 6월 지금 막 들어와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상당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렇고 기회만 된다면 계속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하락이 일부 종목을 하락을 하고 일부는 괜찮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4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2,000개 정도가 하락을 하면 내가 10종목 갖고 있으면 내가 8, 9개가 같이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다 어떤 것들을 가리기보다는 현금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니 뭐야 저 사람은 맨날 방송 연결될 때마다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 좀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 현재 보시다시피 어때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왜 떨어졌죠?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도 22에서도 7월달 그리고 9월달에도 0.25 그리고 25bp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을 이제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1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동안 22에서 왜 그동안은 금리 인상을 못했는데 이제는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너무도 지겹게 얘기 듣고 있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미국의 CFO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라고 일단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첫 번째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꼽았거든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많이 답변이 나온 게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 답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감행하고 긴축을 하고 글로벌 긴축 강화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가장 많이 생각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실행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좀 시장이 하락을 하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대처적으로 지금 그래도 나 이제 버텨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들을 미니 상승 랠리를 살짝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락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 시장도 지난 주 목요일이었을까요? 그때 상승했을 때 미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상승을 했으니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승입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지금 딱 원래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과연 다시 2,600포인트를 탈환할 수 있을지 조금은 우려감스러운 생각도 조금은 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라면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좀 기회가 된다라면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런 주식을 보시는데 다만 아주 짧게 그날 수익 실현하고 그날 현금 만들어서 넘어갑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어떤 종목을 하다가도 그냥 내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냅뒀다가는 다음날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까 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잘 보이시죠? 그죠? 20일 이동평균선을 재차 탈환한다면 주식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쭉 밀려서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나면 그때 주식을 잡지 그 중간 과정에서는 단타만 치고 단타 정도의 대응, 짧은 트레이딩만 하고 주식 비중을 일부러 높여서 가는 것은 조금은
참는 게 어떨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마켓 파워라는 요 시스템 보시면 여기 센터 값이 지금 마이너스 300이에요. 네, 그렇죠. 센터 값이 마이너스 300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 커지거나 혹은 세력 개입 지수라는 이 지수가 오늘 27 정도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200 플러스 200이면 상방으로, 마이너스 200이면 하방으로 거의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중에는 아까 300이 넘었다가 지금 이제 센터 값이 마이너스 280대로 올라오는데, 이게 다시 300대로 가버리면 또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자, 대형주 12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현재로서는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까지 지금 살펴보면 어머나 어쩌죠. 자, 이제 프로그램이 차익 쪽도 매도, 비차익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게 터닝이 일어나거나 큰 어떤 신호,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다른 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좀 어떻게 운 좋게, 저는 또 운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광림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는 종목군만 그날 좀 짧게만 대응하고 다시 현금 들고 또 다음날 새로운 종목, 그날의 센 종목들로 재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대응 전략까지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단기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셨던 광림이라는 종목도 어제 또 언급을 해드린 이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을 좀 챙기면 챙길 수 있었던 종목들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장 속에서도 그런 종목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얘기 드렸던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또 급등해서 이런 날 다음 날은 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어쨌든 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어제는 광림이라는 종목 딱 한 종목밖에 포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광림을 얘기 드렸던 거고, 오늘은 이제 봅시다. 오늘은 보니까 지금 청담글로벌, 팜스토리, CIS, 쌍용정보통신 이런 종목이 걸렸는데, CIS는 이미 좀 튀었고요. 쌍용정보통신은 이제 그 주의 종목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팜스토리나 청담글로벌 봐야 될 텐데, 청담글로벌은 벌써 20%대이죠. 21%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은 이제 어차피 농업주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세요. 한일사료, 지난번 얘기 드렸던 한일사료도 지금 2%, 8%대까지 왔었고,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팜스토리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충분히 오늘 포착된 이후 팜스토리가 눌러주고 있고 이제 막 터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큰 그림은 그렇게 가고, 오늘 요 종목이 20선만 좀 제대로 뚫어준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을 높여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목표 부분들은 오늘 한번 4,000원이나 4,000원 한번 돌파되는 흐름들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걸 끌고 가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늘 하루 중에 수익 나오면 그냥 수익 챙기고 그리고 이제 현금 들고 다음 주 차라리 월요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그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종목은 어제 광림보다는 이제 당장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약해요.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니까 어제 저 사람 얘기한 게 상한가 갔어. 오늘 저것도 상한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짧게만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 농업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런 포인트가 나올 때 뭐 좀 더 세게 본다라면 모를까. 오늘도 그냥 내가 계속 눌러줄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3% 정도만 수익 잘 나온다면 그 정도에서 좀 만족을 하고, 오늘 좀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고, 혹은 또 다른 종목들이 있죠. 갖고 계시는 다른 종목들이 또 있으시다면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조금은 확보를 계속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도 오늘 저점을 깬다. 그쵸. 오늘 시가가 저점인데 오늘 시가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손절로서 대응해서 현금 확보까지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말 맞이하기 전인데 오늘 부디 여러분들 건승하셔서
즐거운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